이번에는 이제 그 학문과 배움, 여기 지금 명륜당인데, 유학하면은 정말 학문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죠. 모든 종교에서도 아마 이렇게 학문의 열정이 대단한 데는 참 드물 텐데요. 학문과 배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에서는 이제 공자님을 학문의 최고봉 또는 이제 인격의 최고봉으로 이제 꼽는데요. 정작 공자 본인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이제 배우는 것을 기뻐하는데 일인자다. 뭐 이제 학문의 최고봉이 그런 게 아니고 나처럼 배움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 정도로 이제 기뻐하는 일인자라고 하셨는데, 공자는 이제 스스로 열집이 사는 동네에서도 나처럼 충성스럽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은 나처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주역 같은 경우도 가족군이 3번 끊어질 정도로 열심히 읽었다고 그러는데요. 공자님이 이제 글 공부뿐만 아니라 거문고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깊게 했는지, 그러니까 뭘 이분은 꼭 글 공부만 아니라 뭐 하나 배우면은 야, 이렇게 뭔가를 깊게 참고를 했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공자가 음악에 달통했다 이런 말씀은 아마 많은 분들이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공자의 이 말씀을 기록한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음악을 듣고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잊어버렸다. 자, 이게 가능할까? 예, 이런 말이 있는데. 얼마나 음악의 예, 맛에 심취했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음악이 중요하냐면은, 논어에 보면 공자가 이런 말씀 하셔요. 흥어시, 이벌에 성어락. 그러니까 흥어시, 시에서 흥기를 하고, 이벌에 예에서 서고, 흥어악, 음악에서 완성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에서는 예와 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악이라고 하는 거는 조화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조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구 조화, 뭐 연령별 조화, 뭐 모든 게 조화를 깨뜨리면 그건 망해요. 그래서 공자께서 논하라 악사인 사양자에게 이 검고를 배우는 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사양자가 공자가 음악을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제법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유 이제 됐습니다. 그만하시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공자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가 겨우 이제 이 곡을 하나 연주하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사양자가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열흘 지난 뒤에 가보니까 또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아직 기술을 잘 못 익혔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또 열흘 뒤에 가고 그만하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아닙니다. 나는 이 음악을 만든 사람의 인품을, 인격을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나 연구하는데 이 음악의 작곡가 누군지 알 수 있나요? 근데 이걸 알아내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다 이제 터득하고 이 음악은 바로 문왕이 만든 음악인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사양자께서 아니 어찌 그걸 아셨습니까? 저도 우리 스승님한테 바로 문왕의 음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음악을 아주 심취했던 그런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공자님이 그 말씀을 하신 대목이 그 음악을 이제 심취해가지고 다 그 곡을 듣고 연주해보고 이제 깊게 음미해보고 이분의 모습이 이런 분이었고 이런 분이었다. 이런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봤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문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문왕의 형상을 정확히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음악에는 하여튼 우리도 미술 작품에도 그러지만은 그분의 어떤 기질과 성품과 모든 것이 배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악만 듣고도 그것을 이제 알아맞힐 정도의 경지니까 얼마나 음악에 깊이 있게 통달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진시황 때 이 분서갱이가 단행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필이면 이 악경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유교가 지금도 음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 궁중에서 하는 악 정도, 그런 정도만 남아있지, 실제, 우리 유교에서는 음악을 매우 중시했고,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다,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시황 뭐 현대에도 이제 중국의 이제 그 문화를 다 말살하는 이런 게 있긴 했었지만은 그보다 진짜 훨씬 더 악독하게 모든 문화예술을 다 말살해버리고 책까지 다 불태워버리고 정말 진시황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독재자의 마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예,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유교로서는 굉장히 아주 네. 나쁜 그 그렇죠.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이제 공자님이 가르친 학문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학문의 목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자 만드는 거죠. 아, 예, 군자. 예. 그러니까 이 군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기술만 갖춘 존재가 아니라 함께 거기에 덕망이 들어가야 돼요. 인품. 자, 오늘 요즘 우리 대통령 선거 후에 인수위를 꾸릴 때 많은 분들을 언론에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능력자 이런 분들 이제 이런 분들로만 구성했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좀 안타까운 게 왜 능력자가 전부 이 인품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다 조금 도덕적인 그 인품의 이 모습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군자를 지향하지만 군자 불기라는 말을 또 해요. 군자는 한 종류의 한정되는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주 세세한 일에 또 이 밝아야 되고 어떤 때는 큰 그릇이 돼야 되고 다 자유자재로 그렇게 이 모든 모습을 갖춰야지 딱 하나의 그릇에 갖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자의 이런 사상이 학문하는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군자불기라면 우리가 너무 하나의 어떤 고정관념 속에 다 갇혀가지고 이렇게 좀 물처럼 이렇게 자유스러워지 못하는데 능히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변제와 변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연성을 가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가 우리가 생각하지 옛날처럼 꼰대니 답답한 이런 인물이 아니고 되게 음악도 연주하시고 시도 잘하시고 하면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늘 이렇게 하시고 늘 용기 있다고 해서 막 범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것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능히 무서워할 때는 두려워하고 삼갈 줄 알고 능히 또 용감할 때는 그 용기가 필요할 때는 나갈 줄 알고 이런 굉장히 물처럼 이런 지혜를 중시하셨던 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공자님 다음으로 이제 아성으로 성인으로 이제 춤을 받으신 맹자님의 학문의 목적은 이제 공자님하고는 약간 좀 다른데 어떻습니까? 조금 다르죠. 맹자의 이 학문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인간의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지도는 무타라, 국이방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학문의 도리는 다른 게 없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가는 거다. 자, 우리가 방학이라고 하잖아요. 방학의 방자가 방심의 방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방학은 뭐예요? 학문을 놓는 거예요. 방심은 뭐예요?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잡아야 돼. 그게 뭡니까? 조심. 마음을 꽉 잡아야 돼. 그래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건데, 자, 요즘 세상 보십시오. 집에서 키우던 이 동물들 잃어버리면 프랜카드 붙여놓죠? 잃어버린 개 찾으면 얼마 살해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 모른다. 이게 맹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문도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추구하는 것도 한 측면이지만 그걸 통해서 내 본심, 내 양심 이걸 찾아가는 것 이게 학문이다라고 맹자는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유개견 방직지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개나 닭을 잃어버리면은 옆집으로 다 동네로 찾아 헤매면서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면 왜 찾을지를 모르느냐 이것을 이제 구방심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시하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우리가 성선설로만 알고 있지만은 성심설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신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제 주자까지 내려오지만은 이제 불교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회통하는 또 측면도 더 강한 거죠. 마음을 또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맹자를 성선설을 주장하는 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달라요. 성선설도 말이 되지만 저는 심선
그렇죠. 성선이 아니라 그렇죠. 심선, 심선. 사저심. 예, 예. 그런 이 자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윤동주의 이제 서시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예, 없기를. 예, 유명하죠. 이게 이제 군자 삼락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네네, 경우에? 맞습니다. 맹자가 군자 세 가지 즐거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군자 삼락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한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아마 엉뚱한 대답이 나올 거 뻔해요. 근데 맹자는 첫 번째, 부모 구전, 형제 무고. 부모가 모두 살아계시고 형제에게 아무 탈이 없는 게 일락이야. 첫 번째 즐거움이고, 두 번째가 앙불개여천 부보자거인.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아래로 땅을 우러러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것. 이게 두 번째 즐거움이고, 세 번째가 득천하의 영재 교육지.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넓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이것 중에 두 번째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윤동주님의 서시에 나오는 첫 구절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뭐 윤동주뿐만 아니고 아주 탁월한 시라고 보면은 전부 다 옛 고전에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맞습니다. 많아요. 약간 당연하죠. 이제 번영되는 경우가 예. 굉장히 고전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훌륭한 시들이 다 고전에서 성인들의 말씀에서 이렇게 온 거구나는 걸 저는 많이 느끼는데, 윤동주의 이제 서시도 이제 윤동주라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이고 그러니까 뭐 그랬으리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은 저는 이제 감도의 명동학교까지 가보고 윤동주가 공부했던 명동학교까지 가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쭉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글도 많이 썼는데, 윤동주가 이제 윤동주 친구가 이제 문익환 목사님입니다. 문익환 목사인데, 그분들이 다 이제 명동학교 나오고, 문익환, 문동환, 이제 한신 가장 중요한 기독교 장로의 이제 김재준, 이제 뭐 강원룡,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나온 데가 이제 명동학교인데, 명동학교의 설립자가 규암 김약연인데, 그분이 함경도에서 이제 불굴라제라는 곳에서 이제 수백 명이 같이 이주한 곳이 이제 용정 명동인데, 그래서 이제 밝아온다 명동인데, 그분이 규암 김약연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 신자가 물론 이제 목사가 되긴 했지만은 그분이 맹자를 만독을 했다는 분이에요. 맹자를 만독하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맹자를 만독을 하고, 그분이 맹자의 사상이 다른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맹자가 이제 어떤 역성혁명, 그러니까 옳은 것을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목숨도 걸고, 그렇죠. 또 독재자는 과감히 이제 갈아치우고, 이렇게 엄청난 격발시키는 것이 맹자이기 때문에 일제와 한거하도록 이렇게 이제 격발시키는 이렇게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암 김약연이 이제 그런 간도의 동만주의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독립운동가 지도자고, 그 사람이 뒷산에다 숨겨서 안중근도 권총 연습을 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맹자로부터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명동학교에 윤동주의 당숙입니다, 이분이. 규암 김약연이.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맹자를 만독했던, 그러니까 맹자를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윤동주의 서시에 그것이 뭐 기독교인인데 그것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전혀 그것을 맥락을 모르는 얘기인 거죠. 그분의 멘토인 규암 김약연이 맹자를 만독하셨던, 평생 맹자를 이렇게 읽으셨고, 물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은 그 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맹자를 평생 만독을 하셨던 분으로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선생, 안중근 의사도 남긴 유목들이 대부분 보면 유교 경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비록 이 독립운동을 하시고 다른 길을 갔고 또 종교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 그 당시에는 이 사서나 오경을 기본적으로 익혔던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유교의 어떤 선비정신의 꼿꼿한 기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싸울 수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또 이제 공자님은 동양에서 가장 먼저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이제 제자를 양성한 최초의 교육자였는데요. 이제 그분의 교육관은 어땠습니까?
공자의 교육관이 아주 독특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시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획기적인 사상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그 시대는 전부 다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 아닙니까? 네. 계급 속에서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양반만 교육을 받을 권한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넓혀가면 서민까지도 가지만 거의 이제 불가능한 거고. 근데 공자는 그보다 얼마나 오래전 인물입니까? 그 시대의 공자는 제자들에게도 계급적 차별이나 신분 차별이 없이 모두를 받아들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양한 것처럼 공자의 제자들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공자는 당시에 벌써 평등 교육, 게임 교육을 실시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그러니까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평등하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그 옛날 그런 시대에 그런 교육관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 당시에 이 중궁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 좀 이제 불평을 해요. 공자님께 이제 불평이라기보다는 하소연. 예, 예. 선생님, 저는 이게 우리 아버지가 별로 이게 좋은 분이 아니어서 그렇죠. 저는 어떻게 이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제 불평을 얘기하니까 그렇죠. 공자께서 아니 이 제사에 쓰는 이 희생 소도 털이 빨갛게 나고 뿔이 반듯하면 다 누구든 다 그 소를 희생으로 쓴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게 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뭐 앞사람 누구 아버지 누구 뭐 자식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하지 마라. 네. 용기를 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중궁이 그로부터 훌륭한 제자가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부모가 어떻든 씨가 어쨌든 간에 네가 바르면은 네, 그 사람 맞습니다. 바른 것이지. 네네. 뭐 부모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모가 악인이었든 어쩌든 그런 것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연좌제를 적용해가지고 예, 예, 예. 부모에 의해서 자식까지도 평가하는데 공자님은 그때부터 이미 예, 예. 그것을 배격한 예. 거죠. 뛰어넘은 거죠. 네 자신이 중요한 것이지 네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굉장히 획기적이고 또 기질에 따라서 이제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교육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또 다르게 또 교육한. 예, 했죠. 그러니까 논어에 보면은 제자들의 질문에 인이 뭡니까 하면은 다 다르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아니 인이 한 가지지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근데 그건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특징이나 삶의 모습을 보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양반이 진짜 참교육을 했구나. 예. 요즘 이 학교에서 보면은 획일적인 교육이잖아요. 예, 예. 그것보다도 그 제자들의 특징 하나하나 다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는 그게 바로 공자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그런 게 어떤 성인의 남다른 면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자님이 무슨 게으른 사람을 그렇게 물론 싫어하고 학문에 매진하도록 이렇게 격려를 하고 더 부지런하도록 했지만은 또 너무 넘치고 욕심 많고 너무 재빠르고 한 사람들은 과유불급이라고 또 네네. 제지를 하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 사람의 어떤 기질 특성에 따라서 해주신 말씀이 전혀 달랐던 거죠.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네. 굉장히 이제 중도를 제대로 가도록 예. 중용으로 가도록 이런 식으로 잘 잡아준 것이죠. 예, 예. 그런 이제 공자님이 그 유교가 원래 촌지 문화의 원조가 유교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제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아마 촌지 때문이 아니고 패백 문화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교 의식에서는 패백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의식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를 이제 이 일반 생활에서도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조 선생님 댁을 방문한다. 어른이 계시다. 그러면 저 빈손으로 못 가요. 네. 절대 못 가요. 음료수 한 병이라도 사가야 이게 예의예요. 이게 이제 패백 문화의 원조입니다. 네.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촌지로 바꿔가지고 뇌물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즘 대학 강의 가면은 탁상 앞에 음료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음료수가 없어요. 왜? 그게 법으로 금지되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 미풍을 좀 이 잘못된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물론 그것도 과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절대로 이 어떤 뇌물의 성격을 띄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모두
유교 때문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슬픕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동양적인 예법, 그러니까 이렇게 마늘 한 쪽도 나눠 먹고 어떤 이제 그런 가풍이 저희 집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94세로 살아계시지만은 아마 뭐 그 동네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우리 집에 오면은 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밥을 다 예, 예, 먹이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무슨 뭐 그분들은 전부 다 뭐 이제 대부분 다 장사시거나 거린이거나 한 번 지나가면 만데 그분이 뭐 이익이 될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이기적인 어떤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이제 밥을 먹이고 그래서 참 저는 이제 속으로 그나마 제가 이 정도라도 밥이라도 먹고 사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그런 그렇죠. 덕이다. 덕이죠, 그런 당연히. 예. 우리가 지금 학교 대학생들 학비 하면은 4,500만 원 됐잖아요. 예, 예. 근데 옛날에 공자는 제자들에게 학비를 받았어요. 예. 근데 그 학비가 뭔지 아세요? 속수라고 해요, 속수. 예, 마른 고기 한 묶음.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작은 거예요. 예. 그걸 이제 학비로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통과 의례인데, 이게 과해서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공자가 지금까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예법들은, 하나의 이 예를 갖추는 상징적인 의미지, 예. 지나치게 이 허례의식을 했던 그런 시대로 흘러가 버리면 이게 이제 변질된 거죠. 예. 유교의 예는 뭐 허례가 많다 뭐 이게 아닙니다. 예. 유교에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것들이 너무 이제 적용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조금 이제 잘못 적용해서 생긴 문제들이죠. 네, 네. 그 공자님은 이제 30대부터 제자들을 길러낸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이제 70여 명이 아주 이제 아주 가깝고 또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고, 전부 다 이제 3천여 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공자님이 글 공부만 이제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면서요? 아니, 그러죠. 예. 공자께서 가르쳤던 것을 육례라고 얘기를 예. 보통 하는데, 예. 6가지 기회,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 예. 악, 사, 서, 수, 6가지입니다. 예. 자, 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익히 잘 알고 있고, 예. 악도 뭐 음악이고, 음악, 예. 사, 이 활쏘기. 활쏘기. 예. 그러니까 이게 무인의 기술이죠. 예, 예, 그 다음에 말타기. 말타기. 이것도 무인의 기술이죠. 예. 예, 그 다음에 글쓰기. 예. 예, 그 다음에 예, 수학. 수학, 세.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체능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 야. 그러니까 공자를 일방적으로 뭐 요즘 말하는 인문학도 이렇게 매도해버리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예, 예체능까지 폭넓게 인문학도 유학을 전부 다 인문학다라고 요즘은 많이 아, 표현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고 뭐야 말타기, 활쏘기, 또 음악, 수학까지. 네, 네. 이게 명륜당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에는 너무나 좀 그 이제 오경에 치중된 좀 측면이 좀 강했죠. 예. 그래서 너무 이제 문치의에 치중한 측면이 강했는데 공자님은 훨씬 더 그보다 더 폭이 넓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육례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과거를 통해서 이제 문신들만 이제 명륜당에서 이제 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저 뒤에 가면은 육일각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 저기다가 이제 기회를 익힌 곳인데 저기에 활을 보관하는 거. 활. 그러니까 활쏘기를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활만 보관하는 장소예요. 네. 그렇구나. 그렇듯이 이제 육례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네. 네네.